우리 아이가 쯧쯧 소리를 내며 하루 종일 자기 발을 핥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꼼꼼하게 그루밍을 하는 거라거나 작은 습관인 줄 알았던 이 행동이 사실은 아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하고 아픈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강아지가 발을 핥으면 피부병이나 알레르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여봐도 아이가 보호자의 눈을 피해 다시 발사탕을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보내는 붉은 경고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이들이 왜 하필 발을 핥음으로써 불안을 달래려 하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말 못하는 우리 아이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들에게 자신의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용도의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땅의 진동을 느끼고 땀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교감의 통로죠.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곳에 자극을 줍니다. 사람으로 치면 극도로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지독한 분리불안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철컥 소리는 아이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소리와 같습니다. 보호자가 곁에 없다는 텅 빈 공간의 공포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때 이 숨막히는 두려움을 잊어보고자 아이는 자신의 앞발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핥기 시작합니다. 발을 핥는 행위 자체에서 일시적인 쾌감과 안도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등에 털이 다 빠지고 진물이 날 때까지 고통을 모른 채 강박적으로 핥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상의 단조로움이 불러온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감입니다. 산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집안에서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는 하루, 아이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정말 놀랍게도 보호자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된 경우입니다. 강아지는 인간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면 아이도 덩달아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발을 핥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발사탕은 나 좀 살려주세요 혹은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눈물의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발을 핥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네카라를 씌우고 안 돼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두 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행동만 막으면 아이는 벽을 핥거나 자기 꼬리를 물어뜯게 될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정서적 대처법은 바로 보호자의 채취 남기기입니다. 외출 전 보호자의 채취가 진하게 묻은 속옷이나 양말, 티셔츠를 아이의 방석 주변에 툭 던져두세요. 낯선 빈집의 냄새 대신 익숙하고 사랑하는 냄새가 맴돌면 아이의 뇌파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이 아이에게는 튼튼한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외출 준비 과정의 무뎌짐 훈련, 즉 거짓말 외출입니다. 코트를 입고 열쇠를 든 채로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외출 시그널이 발생해도 엄마 아빠가 항상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가 발을 핥고 있을 때 절대로 이름을 부르거나 안아주며 관심을 주지 마세요. 아, 내가 발을 핥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봐주는구나 라고 잘못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시선을 끌만한 즐거운 장난감이나 간식 퍼즐을 바닥에 굴려주세요. 발을 핥지 않아도 세상에는 집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격하게 반기는 아이를 똑같이 흥분해서 안아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차분히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해주세요. 보호자의 외출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언제나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굳건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만약 집안 환경이 너무 조용하다면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나 오토바이 소리가 빈집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때문이죠. 음악 소리가 보호막이 되어 아이의 청각적 예민함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만이라도 아이와 온전히 눈을 맞추며 적극적인 교감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냥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교감이 아닙니다. 아이는 보호자의 온기와 시선을 갈구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 짧은 시간이 발사탕을 끊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신체적 질병이 명확하다면 수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료와 처방전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핥는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의 심리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발사탕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 아이가 피워올린 작은 연기 신호입니다. 그 작은 연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뜻한 품으로 불을 꺼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아이가 발을 핥고 있다면 혼내지 말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파서 그랬구나. 몰라줘서 미안해 라는 진심 어린 교감이 아이의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외출 전 어떤 특별한 습관을 보이나요? 아이만의 행동 시그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